임차 대부 해가지고 편의점 하는 사람도 있고 파출소 자리를 또 임차 주차장으로 수익 내고 또 땅 같은 경우는 걸어가지고 1년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다양한 대부 공매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도 핫한 이런 게 좀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공매에서는 부동산도 있지만 또 동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들을 통한 공매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동물원의 코끼리, 꽃사슴서부터 자전거, 핸드폰, 토지 매각까지 엄청나요. 옛날에 공매로 해서 한국전력공사 본사가 매각이 됐잖아요. 10조 5,500억에 매각이 됐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부터 1, 2만 원까지 핸드폰, PC 뭐 이런 것까지 다 거래가 됩니다. 제가 요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요거는 압류재산 공매인데 금이 공매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23년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매에 나온 물건은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나왔던 게 있는데 전년도 2022년도 11월 달에 감정한 거예요. 지금 이제 공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차 매각 예정 가격이 정해져서 매각이 되는데 이 감정 가격이 시가하고 터무니없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손주 생일이 10월 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관상가 쪽에 가서 금을 한 돈을 샀습니다. 그때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였어요. 한 돈 값이. 그래 제가 오늘 오면서 금값을 한번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5만 원이에요. 한 돈에.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랐는데 감정 시점은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여기고 지금 금값은 예를 들어서 한 돈이라고 그러면 내가 20만 원에 지금 감정 가격이 나왔잖아요. 매물로. 시세가 알아보니까 금값이 올라가 계속 상승을 해서 35만이다. 그럼 투자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금값은 시가도 확인하기 좋아요. 금방 전화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금은방에 전화해보면 금방 나오고 또 좋은 점은 낙찰을 받으면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낙찰을 받아가지고 2주일 후에는 이제 매각 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잔금을 바로 내고 금을 수령을 해서 수령하자마자 금은방에 갖다 바로 현 시가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20만원짜리가 35만원이라면 한 돈당 15만원의 매각 차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대부분 이 부동산은 세금이 달라붙잖아요. 예를 들어 취득세, 등록세, 뭐 양도소득세 많이 있잖아요. 금 거래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취득세도 없고 등록세도 없고 양도소득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경매에 비해서 이제 공매를 좀 꺼려하는 부분, 명도 부분을 많이 좀 얘기합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 명도 부분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네. 저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명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압류재산 공매를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럼 잔대금 내면 소유권은 나잖아요. 그러면은 물건을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인도받아야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안 나가니까 원래는 이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명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인도명령으로서 내보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한 달이면 아마 다 될 겁니다. 그런데 공매에서는 자 보세요. 물건은 내 물건이에요. 그죠? 이미 내 물건화 됐어요. 잔대금을 냈으니까. 그런데 내가 물건을 넘겨받는 거는 단지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소송을 해서 쫓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특히 이제 이 공매에서 이 소송은 명백하거든요. 이 사람이 점유 권한이 없는 불법 점유자잖아요. 예를 들어 채무자 점유라든가 아니면 소유자 점유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그러는 이거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소송하면 100% 깨져요. 그 사람들은. 경매와 비교해서는 내가 단지 언제 이거를 빨리 받느냐
아니면 좀 늦게 받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소유자가 변동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도하고 인도명령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2, 3개월 늦게 받는다.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공매에 관심 가지고 있는 투자자한테 해주고 싶은 좋은 부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경매는 이제 건수가 많지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매는 건수는 적지만 경쟁률은 굉장히 낮다 이거죠. 경매에 비해서. 그렇다면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에 좀 관심을 갖고 경매에 좀 공부를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손품과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손품을 팔아서 좋은 즉 돈 되는 물건을 고르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셔서 발품을 파셔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도 그 다음에 하는 식으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공매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추부야 TV는 오늘 백석희 박사님 모시고 공매 얘기 들어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가지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